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얘기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이거 3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고질병이죠, 고질병. 고질병인가요? 그걸 못 고칩니다. 전 정부 탓.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집권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여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도 밑그림을 못 그렸고요.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역할은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그림을 못 그려냈고 아하.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집권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까 전 정부 사우나는 이제 매일 하니까 이제 그럼 나와서 메시지 낼게 전 정부 탓하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네. 문재인 정부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팩트로 들어가 보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이제 뭐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늘 건전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유념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그 특수성이 있었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것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정 정책을 써서 이 나라를 좋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리고 이러고 있으면 전 정부 수사하죠, 전 정부 때리죠.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집니까? 그 이제는 그럼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네. 문재인 정부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퇴임할 것 같거든요. 그럼 집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허송세월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도 예상되는 일인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20%에서 30%대인데 이거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이제는 보수 지지층들도 좀 지겨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는데 코로나 특수성도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은 또 많이 채무를 만들고 있어요. 돈을 무지 뿌리던데요. 국민과의 대화 가가지고는 자기 돈처럼 막 쓰던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아직도 지금 몇 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 거의 반 돼가잖아요. 네. 반 정도 지났어요. 정부 들어서 재정 적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 그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부자 감세 심지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안 거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 깎아줘, 종부세 깎아줘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두니까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가 네. 부족하니까 이게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정 적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네. IMF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빌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빌려요. 한국은행 뭐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을 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빌린 돈들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삼는 것 같은데 네. 국내에 있는 기관이나 국내에 있는 어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채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문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재정 적자가 적었고 네. 방어를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역성장률도 제일 낮았어요. 그게 지표로 보이는 거예요. 지표로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도 엄청나게 막 재정 투입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제 말은 그런 상황인데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 본인들은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해외 순방 가는 거예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 잡힌 줄여야 거보다.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추경 편성까지 해서 더 그러니까 배정을 그러다 했죠.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뭘 깎아요? R&D 예산 깎아요. 정말 필요한 거 깎고요.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깎고 있어요. 네. 줄이고 있고 복지 예산 줄이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수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업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국가 기반 산업, 경제 기반 산업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빚을 갚는 게 맞습니까? 기업들이 자기 돈만 갖고 사업을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갚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아니 빚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근데 빚이 많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할 게 문제가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도 그 회사나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건전 재정한다고 해서 계속 조이고 예. 자기 해외 순방 가는 데는 돈 많이 계속 빌려서 쓰고 사우나 만들고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고 드레스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 맨날 전 정부 탓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 네.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잘할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야 저는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하려면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2년 반이나 지났으면 이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예전 정부 탓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작용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만 살았고 저는 이걸 무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사악한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악하다라고 저는 사악하다. 보는데 왜냐하면 예. 석유 파는데 돈 쓴다 그랬죠? 그리고 돈 뿌린 거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의 모순이에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민생 토론에 가가지고는 모든 돈 이거 어떻게 계산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공수표를 날려놔가지고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돈을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허.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아하.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렇네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정부가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잘하느냐 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냈느냐를 검증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돈을 썼냐 재정 돈을 건전이야? 안 썼냐 이것만 가지고서 선이냐 악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이제 무능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시행착오도 초반에 있을 수 있고 대통령직 네네. 처음 해보니까 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한 6개월에서 1년은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모순을 남발하면서 전 정부 욕만 한다? 네. 다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능하다 또 사악하다 이젠 사악해요. 이런 비판을 계속 듣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40조 지원 얘기 40조 뭐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빚내라는 거잖아요. 빚 싸게 빚 내줄게 대출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 40조는 대출해줄 돈은 있고 13조만 드리면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전 국민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골목 상권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각 상점이 돈을 벌고 그게 또 돈을 버니까 또 도매상을 주문하고 하면서 경제 순환이 되는데 거기다가 13조는 아깝고 40조는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마중물 같은 거잖아요. 경제적 마중물로 그렇죠. 이제 경제를 돌게 하는 건데. 그 13조는 안 쓰겠다고 빚은 40조 내준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죠. 윤석열의 호는 모순 윤석열입니다. 모순. 모순. 다 말하는 것마다 앞뒤가 네.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이 국회 운영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뭔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의문의 일표를 했는데 김태호 1차장의 이 발언 물론 이 뉴라이트 뭐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어떤 방어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은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분 구수까지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많은 거 많다고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뭐 맞아요. 1시간 얘기하면은 59분을 얘기하고 얘기한다는 있다. 복수의 증언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이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느낌이라 근데 꽤 이렇게 신빙성 있게 들리긴 합니다. 그 네. 얘기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경노하면서 김태호 들어와 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이 뉴라이트 얘기도 하면서 뭐 뉴라이트가 뭐 새로운 보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은? 아니 뉴라이트에 대한 근데 설명. 본인이 뉴라이트 맞잖아요. 옛날에 그 2008년도에 뉴라이트 뭐 지식인 100명 100일, 안에 예. 이름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넣었는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거는 그럼 자기도 명의 도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 누가 쓴다 그러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1이라도 문제될 것 같으면 이름 못 쓰게 합니다. 그 어떻게 이름을 쓰게 합니까? 그럼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건 인정을 해야죠. 최소한은. 그리고 뉴라이트가 지금 다
이 정부에서 요직에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외교 정책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태호 차장이 아주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안보실장은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김태호 차장만 안보실에서 2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1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교 안보 특히나 일본 관계에 있어서의 이 모든 정책적 실패는 전 김태호 차장이 이쯤 되면 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아니 그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문제 많았잖아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어요. 그럼 지금도 이쯤 되면 김태호 차장은 물러나는 게 맞죠. 근데 전 이분은 매우 심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리고 지금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제도 이른바 이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거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주장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 그게 국익하고 아니 국익하고 연관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일본의 마음을 뭐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 그거하고 국익하고 무슨 국익을요 점점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의 마음 챙기다가 독도 뺏기게 생겼고요. 네.